안녕하십니까. 밸류체인스 4월 11일자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브리핑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청취하시고 이번 주 전략에 맞춰가지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리뷰입니다. 한국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상승했지만 유가 회복으로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달러 환율은 FOMC 의사로 중국 지표 개선, 유가 상승 등으로 하락했고,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상회했음에도 차익 매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한국 국제 선물의 경우에 점진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및 한국의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조정되면서 국제 선물 자체의 3년물이 110.20에서 110.50, 그리고 3년물 국채의 경우에는 128.80에서 130 정도의 레버리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배당금 지급에 따른 역외 송금 수요 및 한국판 양쪽 완화 가능성 부각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제20대 총선 및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보합권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상세하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국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시장과 반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바로 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국제 선물 같은 경우에 3년물을 갖다 기준으로 그 전략을 많이 삼습니다. 우선 지난주의 경우에는 주 초반에 장기물로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이어지면서 커브가 플래티닝이 되었습니다. 9일에 RBA는 그 호주 금통위를 갖다 얘기합니다. RBA에서 2%로 금리를 동결하고 인도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의 금리 하락세니 강봉균 위원의 한국판 양쪽 완화 거론 등의 상승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부담으로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유가는 지난주 7% 넘게 상승한 정도 상승폭을 제한하였는데요. 단기물의 경우에는 기간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 및 한국의 4월 금통위에서의 수정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및 금리 인하 컨센이 조정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기 회복세를 확인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의 양적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 및 독일의 금리 하락세는 국내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3일 총선 이후에 한국판 양적 완화 강세에 부합될 수 있는 상황이고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5일 중국의 경제 지표는 GDP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소비자 물가는 돼지고기 급등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고 수출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수로 심리가 강화되고 국채 선물이 하락세를 갖다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3년물과 10년물 미결제가 최고 수준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레벨 부담이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FOMC 의사로,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서비스 지수가 개선되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보스턴 연은 총재인 에릭 로젠그린의 시장의 기대치보다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 원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8일에 현대차 및 8일 삼성전자, 포스코 배당에 따른 역성금 수요로 하단 지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화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엔화는 달러 대비 3.2% 강세를 갖다 시현하고 있는데요. 엔원 환율은 4.8%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4월 둘째 주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11일에 삼성전자가 1조 4,432억, 그리고 포스코가 2,273억, 12일에 SK텔레콤이 2,508억, SK이노베이션이 1,500억, 15일에 신한지주가 4,167억, LG화학이 1,265억 등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은 외국인의
역송금 수요로 인해서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리고 20대 총선에 따라서 한국판 양적 완화 가능성이 부각될 수가 있고, 이는 달러 원 상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는 양화 모습으로 딱 보여주고,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요. 13일에 베이지북에서 경기 개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일에는 당연직 위원인 제롬 파웰의 연설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15일에는 중국의 1분기 GDP와 실물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 완만한 개선세가 확인되면서 주 후반에 달러원 환율의 하락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미국의 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 조작국 선정 여부에 따라서 변동하다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다음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자체에 영향을 갖다 미치는 요소인 만큼 주간 전망을 갖다 살펴볼 때는 채권, 환율, 그리고 코스피 200 등으로 해서 주간 전망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우선 지난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랑 동결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발표에 하락하였고요. 5일 장중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 등을 보였습니다. 7일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상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과 2분기에도 호재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하락을 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산유량 동결 합의 가능성을 시사 및 재고량 감소 소식에 따라서 유가는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축소하였고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FOMC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면서 이는 증시의 상승 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조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일에 총선 휴장을 앞두고 보합권의 등락을 딱 보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17일에 예정된 주요 산후국 회담에서 각국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중국 경제지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을 딱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표 개선에 따른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제한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주요 증시 상황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대규모 기간의 순매도로 약보합 마감하였는데요. 코스피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고개를 들면서 장중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일본 증시가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낙폭을 줄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 지수 낙폭 축소의 원동력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증시의 영향보다는 일본 증시의 영향 자체를 갖다가 국내 증시가 그대로 좀 이어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엔화가 계속적인 상승을 갖다 보일 경우에 이 부분 자체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일본 증시 상황 체크하면서 국내 증시를 갖다가 가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09%, 1.84포인트 하락한 1972.05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코스피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동반 하락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1964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림세로 출발했던 일본 증시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였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하락폭을 줄여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자체가 엔화 가치가 급등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겠고, 엔화 값 자체가 7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단숨에 심리적인 저격수를 110엔을 갖다 뚫어낸 바 있습니다. 엔화 값이 일본 비효제의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기 직전이었던 지난 2014년 10월 고점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자체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급적으로도 장 초반에 순매도로 나섰던 외국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외국인 자체의 수급 변화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이 1632억의 매수 우위를 갖다 기록했고, 특히 외국인은 장 막판에 순매수 규모가 빠르게 늘렸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목요일 증시에서도 이 특징 자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금요일 증시에서도 오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오전에 그러니까 정리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당부 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당일도 약간의 영향을 갖다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0.89% 하락했고 전반적인 업종 자체는 다 하락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반등 시에 그 빠르게 반등 나온 업종 자체가 그 업종 순환에서는 전환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운수 창고 업종 1.02로 그 빠른 전환을 갖다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 창고 업종이 당분간은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약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의료정밀이 0.48, 그리고 화학이 0.45, 비금속 광물이 0.29 등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는 정부가 당 섭취량 증가하면 비만 및 당뇨, 예, 그리고 국민 건강에 해롭다면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서 단맛 잡기에 나섰다는 소식에 경인량이 18.64%가 상승했는데요. 경인량 같은 경우는 사카린 관련된 건데 국내에서 전멸이 가장 높습니다. 사카린이 그 작년에도 이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당뇨병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당 섭취에 좋은 부분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카린이 체내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건 상승한 것인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여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바이 전략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덕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과 제넥신 등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실적 부진 우려에 연일 하락하면서 신저가 행진을 갖다 이어간 그 삼성 SDS의 경우에는 4.18% 상승하면서 반등하였습니다. 한덕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께 그 전략을 갖다 잡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38,8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나서 38,000원에서 36,500원 매수 구간을 잡았는데 이 전략이 일단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5,000원을 측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꼭 메모해 두시고 목표가 인근에서 손익을 갖다가 빼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드하는 전략 한번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가 일단 4.18% 반등이 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과 삼성 일가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삼성 SDS 지분 자체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매각해가지고 상속 증여세를 갖다 낼 수 있다라는 우려감, 즉 그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단기 낭폭과대에 따른 우선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게다가 8천억 넘게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소식에 현대상승이 2.55%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4월 달에는 그 원리금 지급을 갖다 하지 않고 5월 달에 그 지급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상승에 대해 가지고는 감자 자체를 갖다가 감안한 전략을 갖다 이미 여러분들도 구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상황 자체가 최근에 글로벌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로화와 엔화가 모두 강세인데다가 달러도 추가적인 약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유동성 갖다 불어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 경기가 추가로 좋아질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2분기 시장 자체를 갖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는 인버스 전략 자체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데요. 인버스 전략 자체는 실질적으로 일정 상황으로 해서 13일 총선 연휴 다음에 일단은 인버스 전략 자체를 갖다가 마감하기로 일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 달러와의 추가 약세 자체가 국내 증시에 유동성 문제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약세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전략 자체가 다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가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 시장 자체가 다 전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앞서 주간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15일에 실질적으로 1분기의 GDP와 중국의 GDP와 실물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자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완만한 개선세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고, 요때쯤 해가지고 중국에서 양적 완화 기조 자체, 그러니까 지준율에 관련된 이슈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자체가 14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턴이 나올 수 있다고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염두한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수급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개별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자, 바로 그냥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았었는데요. 전날 강한 매수를 갖다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춤하고 기간이 연일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날 경우에도 700선 진입을 갖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제20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력 주자와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항상 테마주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테마주에 들어가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갖다 내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턴 자체는 금방 소멸되겠죠. 예, 잠시의 안녕을 갖다 위해 가지고 급등에 들어가셨다가 몇 달 며칠 갖다 고생하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잘 가는구나. 예,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겠죠. 자, 코스닥은 뭐 개별적인 특징 종목은 크게 없었는데요. 뭐 안철수 테마주 자체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안랩이나 뭐 이런 거. 예, 안철수 테마주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지난달에 말씀드린 바 있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뭐 편입해가지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빨리 파십시오 이제. 예, 충분히 먹었으면 파는 겁니다. 안철수 저 요새 영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중국에서 두려운 모바일 게임이 신작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롱투 코리아가 그리고 지카 메르스 바이러스 진단키트 소식이 알려진 MG메드. 근데 이거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만들기가 참 쉬운가 봅니다. 요 근래 이거 관련된 기업만 6개인데 조금 그래요. 이 만들기가 되게 쉬운가 봐요. 예, 그리고 스킨에이지와 협력 기대감이 부각된 폴리비전 등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23억 원을 투입해서 온라인 게임에 진출한다고 밝힌 영백시행과 영백시행 온라인 게임에 진출한다는 예, 일반 공모 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파로딩이 각각 16%, 8%가량 급락하였습니다. 영백시행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아닌 신사업 자체로 한다라는 거고, 영백시행 자체가 주가 상승했던 게 투자를 갖다가 받으면 최대주주가 변경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영백CM 사업 확장이 있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영백CM의 주된 사업 자체는 스피나웃 하는 거고 게임 업체로 바꾼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일 없겠죠. 자, 그리고 안넷과 함께 안철수 테마주로 불리는 써니전자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가 각각 7%, 5% 이상 오르는 등의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유승민 테마주인 대신정보통신 그리고 3일기업공사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주요 증시 같은 경우에 일본 간략하게 볼게요.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 기조로 한판 뛰면서 전날보다는 상승폭을 키웠고요. 대만 증시는 나흘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유럽 증시 경우에는 국제유가 및 이탈리아 은행 강세로 상승하였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 GDP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가지고 일단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엔화도 영향을 갖다 미쳤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상세하게 볼게요. 미국의 앨런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버블이 아니고 경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특히 국제유가가 키스톤 석유관 원유 유출로 인한 가동 중단이 향후에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 감소를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큰 폭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상승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업체들이 강세로 상승폭을 갖다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업종순환 대표주인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면 에너지와 화학 쪽 자체가 거의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이 조금 움직이네요. 왜냐하면 유가 상승 자체는 조선주에도 좋겠죠. 그러면 건설주에서도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해외건설 쪽은 좋을 것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 빠른 흐름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업종이나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미국 증시 이런 것인데요. 지금 주요 업종이나 종목 동향을 보면 우선적으로 실적 부진으로 소매업체들이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영향을 갖다 많이 미칠 수 있는 소재인데
이게 그러니까 소매 업체인 KB 실적 부진을 하락했고 관련 업체들은 금방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당일 그러니까 저희 밸류체인스의 공식 추천 종목이 한세실업 자체가 약 조정받다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이미 손익 부분 자체를 갖다가 10%뺀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익절가 터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이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승했고 노무라에서 그 원유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갖다 상향하면서 에너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데이가 그 디지데이는 뭐냐면 온라인 그 트래픽 그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그 페이스북 1분기 트래픽이 둔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페이스북은 실적 부진 가능성이 하락했습니다.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하게 되는데요. 그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2.65 그리고 트위터가 마이너스 1.54 그리고 링크드인이 마이너스 3.55 등이 하락하다 보였습니다. 자, 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애틀란타 연은 이 그 미 1분기 GDP 성장률 자체를 갖다가 0.1%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 자체가 좀 받은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GDP 성장률 자체가 지난 5일에 0.4% 증가해서 0.1로 그 하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그 관련해서 도매 재고 부분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은 전월 마이너스 0.2보다 둔화된 마이너스 0.5 감소로 일단은 발표가 되었고요. 특히 재고의 경우에는 GDP의 주요 구성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감소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 더 둔화가 되겠죠. 오히려 뭐 악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당일 한국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우선 달러엔의 안정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SCI 한국지수의 경우에는 1.22% 상승했고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또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1.7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0.25포인트 하락한 241.9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비록 야간 선물은 하락했지만 MSCI 한국 지수가 포함한 하이힐드 채권 ETF는 상승하였습니다. 그 0.65% 상승했는데 이 부분 자체는 마찬가지겠죠. 유가로 상승으로 인해서 한 부분인데 그래서 코스피는 소폭 강세로 출발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NDF 달러원 환율이 1개월물의 경우에는 1152.75원에 마감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서울안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현대차가 약 3,5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 1,700억, 현대모비스가 1,7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한때 1,6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번 달 내내 있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역의 송금 부분이에요. 그러나 수출 옵션 내고 물량이 출회되고 배당금 욕성금 수요가 2억 달러 내외로 소규모만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데요. 2.40원 상승한 1153.8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서 월요일 달러원 환율이 약 2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일단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줄 이슈 자체가 현재로서는 달러엔의 그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당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침 지금 정강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환율의 연치가 중요한데요. 우선 달러엔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있을 G7 회담과 미 대선 기간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섣부른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응을 진행한다 그러면 G7 회담과 미국 대선 후보들의 비난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를 감안하게 되면 결국 이날 있을 일본의 2월 핵심 기계 수준은 실질적으로 그 전월 15인데 시장 예상이 그 11.8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4.9인데 시장에서 마이너스 4.6으로 괜찮아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핵심 기계 수주가 전월보다 부진하게 되면요. 이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면 달러엔 환율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달러엔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면 시장 자체가 또다시 안 좋아지겠죠.
게다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도 개선된다 그러면 이 또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인해서 달러엔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엔화 자체가 상승을 해버려요. 이게 참 웃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의 2월 핵심 기계 수주하고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발표해가지고 당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듯이 달러엔이 안정을 갖다 우선적으로 찾은 것이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개선이 되게 되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한국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예상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슈를 갖다가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에 그 얼마 정도 성장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금주에 이 부분이 발표가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관심을 갖다 받고 있는 것인데 현재 6.7%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6.8%보다 0.1% 하락한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확인해야 될 게 중국 경제 지표 중에서 수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작년 3월에 대한 그 엽기적 효과로 인해서 플러스 전환이 지금 현재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심리를 갖다 고려해서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을 갖다 예측해 보면 플러스 25에서 28% 정도로 갖다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PMI 지수 상승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앞으로도 중국의 그 성장률, 경착륙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유가와 무관하게 물가 상승은 이미 경기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개월간 하락을 마치고 3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4월 컨센서스 역시 3월보다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금주에 발표되는 3월 CPI의 경우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고는 CPI의 경우에는 2012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유로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소비는 선박했는데 생산 부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와 금주에 나타난 그 소비와 생산 지표는 크게 하락한 모습을 갖다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1월에 주춤했던 소매 판매가 재차 반등했고, 금주에 발표될 산업 생산 역시 큰 하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그 ECB 회의에서 이후에 형성되는 실물 지표들이 연착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려되는 부분 자체는 실물 경기에 선행하면서 나타나는 심리 지표가 부정적으로 발표된 점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갖다 볼 때 마이너스 금리의 확대에 따른 민간의 심리 왜곡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일 그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슈를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증권사 추천 종목은 다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미 후원회원님들께는 그 레터가 발송이 된 상황이고요. 레터를 갖다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부터 보자고요. 자, 우선 중국이 6조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2016년 6조 위안 1072조 원 규모의 인프라 SOC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세부 예산 자체가 운송, 환경, 철도에 3조 위안, 그리고 수자원에 8천억 위안, 고정자산에 5천억 위안 등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중장비 쪽 업황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진성TC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철강 같은 경우에도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SOC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철강제, 그 철강 관련된 가격 인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의 개선도 그 인프라 투자 확대에 통해 경기 부양에 상당히 긍정적이게 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강하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그 5월에 추가적으로 그 가격 인상도 있으니까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만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 빨리 오릅니다. 자, 그리고 AIIB가 신규 회원국 선전 논의를 갖다 계획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죠. 6월에 신규 회원국 선전에 대해서 논의가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홍콩, 대만 등의 30개 국가 또는 경제권이 가입을 갖다 표명을 했는데요.
지난 1월 16일에 공식 출범한 이후에 57개 형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만 제외됐다고 보면 되겠는데 중국이 26%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요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거의 중국 주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만에 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의 3월 다섯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인데요. 전주 대비해서 9천 건이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 매도를 갖다가 취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산업별 주요 이슈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쪽에서 아이폰 SE가 1차 출시 후 뒤늦은 그 풍기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 가격 자체가 450불이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시키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화학 정유 쪽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 4월 11일 날 여수 공장을 갖다 대규모 전기 보수가 시작되는데요. 4월 10일에서 5월 6일간 롯데케미칼이 여주 NCC 라프타로 에틸렌을 갖다가 하는 설비입니다. 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전기 보수 규모 자체가 에틸렌 100만 톤 그리고 프로필렌 48만 톤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보수로 인해 가지고 해당 기간 영업이익이 750에서 800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2분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1분기가 실적이 꼭지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빠지겠죠. 자, 그리고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뭐 워낙에 그러니까 분석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데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인 탄소배출권 일부 물량이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2016년 6월 30일에 한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 1차 점검식인데요. 기업에 할당받은 탄소 배출량을 초과해서 탄소를 갖다 방출할 경우에 정부의 탄소 배출권과 가징금 10만 원 톤당인데요. 예, 납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6월 30일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량과 가격이 강세를 갖다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드릴 때 1분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매출 자체가 없으니까 2분기를 이연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6월 30일에 일자가 이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휴캠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야죠. 쉬운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쪽에는 크게 뭐 이슈는 없네요. 일단 하나태권이 두산 DSD 지분 100% 갖다 6,950원에 거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5월 초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GS건설이 2,50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 청구 기간 자체는 2017년 4월에서 2021년 3월인데 자금 유동성 확보가 아닌 투자 확대 차원입니다. 네, 이게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얘는 그냥 기아차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통신 지수의 쪽은 좀 볼 거 없고 아이폰 6가 재고떨이 나서요. KT에서 와우,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인터넷 게임 쪽 하나 봐야겠습니다. 게임빌의 별이리어라가 2년 만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게임빌 움직임 있겠죠? 지금 보자. 게임 쪽에. 살짝 움직임 있네요. 네, 있어요. 자,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대화형 커머스 확대로 그 페이스북의 공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건 요새 카카오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중국이 4월 8일부터 해외 직구 화장품을 갖다가 세금을 변경합니다. 이 화장품주에는 악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품에 부과하던 행우세, 그 이통 관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50%를 갖다 폐지하고 대신에 정치세,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17%, 소비세를 갖다 30% 부과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중저가 화장품한테는 별로 안 좋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분유하고 기저귀에 대해서 면세가 폐지되고 정치세가 11.9%가 일단 작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스픽 등의 중고가 화장품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일단 수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기한 1만원 중반 미만의 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갖다가 폐지하게 되거든요. 자, 우선 메이크업 등의 저가 화장품은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
만원 이하대의 화장품에 대해가 좀 면세 혜택이 없어지니까 안 좋죠. 그러면 LG생활건강하고 아무래도 퍼스픽 쪽만 가겠죠. 예, 나머지는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7월부터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그 알리페이가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저 미디어 쪽에서는, 네,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소매일등 쪽에서는 편의점 커피 전세, 이번엔 아이스라떼라고 하네요. 뭐 요새 편의점 관련된 이슈 계속 좋고, 지금 GS 리테일은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요. 지금 목표가 52,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익 빼면서 창의 에탄올로 전환하는 전략이 유효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은행도 이제 일인명 IS 판매하고, 보험, 네. 대충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본 쪽에서 발표되는 것과 중국 쪽에서 발표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 자체는 무난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휴켄스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PNT 다 좋죠? 네,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분석했고 여러분들께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안 사셔가지고 뭐 이제 올랐는데 이러면 에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샀는데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있게 예,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방송 마치겠습니다.